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다산동에 왔습니다. 똑소리보험이라 나와 있는데요.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똑소리보험. 똑소리보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사주시는 거예요? 가산육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사드려야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네. 사실 똑소리보험하고는 인연이 되게 많죠. 저희 똑소리보험 팬클럽 회장님이신데 많죠. 인정하시는 거죠? 맞아요. 제가 네. 똑소리보험에 출연도 했었는데 아마 그게 금소법 때문에 네. 영상도 내려갔지만 썸네일은 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모신 이유는 어쨌든 제가 보험이란 업무를 할 때 보험이란 게 보상을 받게 되고 네. 고객분들 많이 접하다 보면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정말 소중한 가치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고 저도 네. 배우고 싶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조만간 곧 2만 유튜버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어떻게 유튜브를 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뭐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이 유튜브를 잘 몰랐어요. 유튜브라는 것은 저희 남편이 어느 날부터 그렇게 봤는데 남이 뭘 먹는 걸 그렇게 밤에 혼자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탐탁치 않았어요. 그게 이제 먹방이라고 하죠. 그때 제가 처음 유튜브를 접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유튜브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고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네, 근데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사실 대면 영업을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영업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워낙 소개도 많이 받고 해서 고객분들이 아무리 지인 고객이고 소개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막 뉴스에 보면 너무 무서운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보험 설계사들은 많은 분들을 만나는 직업인데 고객분들 만나기가 그때 좀 어려워서 제가 약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거에서는 우울함이 올 성격이 아닌데 영업을 못하고 고객분들과 소통이 안 됐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가정이 약속이 잡혔어요. 고양시에 사시는 65세 이제 부부분이신데 거기를 제가 면담을 하러 갔어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퇴임을 하시고 이제 두 분이서 어떤 뭐 집에서 요가 활동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되게 신기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 아버님 어머님이 각자 다른 공간에서 아버님은 거실에서 뭔가 작은 걸 보고 계시고 또 어머님은 주방에서 뭘 이렇게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휴대폰 왜 이렇게 열중하실까? 근데 그때 유튜브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큰 TV가 있는데 왜 이렇게 눈도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조그만 걸 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하셨던 말씀이 TV는 가짜야. 유튜브가 진짜야.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고객분들은 어떤 이런 정보를 TV를 보고 뉴스를 보던 고객들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개인 크리에이터를 보면서 어떤 정보를 얻으시는구나.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탈출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오는 내내 심장이 두근두근 했어요. 뭔가 이걸 빨리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유튜브 계정이 없잖아요. 유튜브를 어떻게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여태까지 고객을 정말 수백 분, 뭐 수천 분을 만난 것 같은데 이까짓 거 뭐 카메라 하나 뭐가 대수냐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저한테 유튜브를 가르쳐줄 분을 제가 수소문을 했죠. 그래서 그때 구로에서 어떤 분이 보험 설계사 대상으로 유튜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강료를 입금했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찾아갔어요. 저는 실행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워왔는데 저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죠.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 공 플레이어가 뭔지 썸네일이 뭔지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배워와서 집에 와서 유튜브를 배웠습니다. 유튜브 하는 법에 대한 내용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비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핸드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그래서 그냥 방에서 찍었어요. 우리가 뭐 보험을 떠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갈등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 실행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영상을 혼자 사무실에서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특색 있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가운을
가운을 맞췄어요. 흰색 가운. 의사 선생님들이 입는 가운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제가 거기다가 자수로 보험 주치라고 새겼어요. 특이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안경을 안 쓰는데 동그란 안경을 또 샀어요. 왠지 주치의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제가 그냥 막 망설여지더라고요.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뭘 했냐면 그 저희 사무실에 그 회사의 단톡방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 되는 순간엔 클릭을 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일단 저지르는 거겠죠. 그래서 영상이 올라갔는데 제가 모멸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모멸감이 들 정도로 누가 보험 유튜브를 보냐, 미친 거 아니냐,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런 얘기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어차피 남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올렸는데 세 번째 영상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튜브를 보험 유튜브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특이하다 느끼셨던 것 같고 처음부터 상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보험 설계사를 1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재미있게 했죠. 재밌는 일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고객분들이 또 공감하시고 제가 아마 한 네 번째부터 상품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상품을. 그랬더니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제 친구랑 둘이 있는데 DB가 너무 들어오니까 이거를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나도 이런 DB 들어오는 루트가 있으니 어떤 설계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그때부터 꿨던 것 같고 그게 아마 유튜브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신데 이게 진짜 실행력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결국에 한다 하고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그리고 보험이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고민하는 것을 직접 찍어보고 올리면 그런 공통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맞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고객분들이 참 이런 보험금을 잘 못 받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 후유장애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부분은 설계사분들도 뭐 이 부분을 찾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소개 영업을 뭐 10년 이상 하면서 저는 사실 그 후유장애라든지 뭐 보상을 못 받은 내용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심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런 호기심도 많고 뭔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손사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놓치시는 부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고지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스키 타러 가가지고 뭐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그리고 뭐 손가락이 골절돼서 수술을 했어요. 뭐 철심 고정술을 했는데 지금 뺐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사실은 그럼 이분을 어떤 보험을 가입시켜 드릴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골절돼서 수술을 하셨네. 그럼 이분의 담보를 봐야 되겠네. 근데 여쭤보죠. 여기에서 혹시 그러면 그때 뭐 후유장애를 청구하셨거나 이런 내용이 있냐고 여쭤보면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특약을 보고 3% 이상 후유장애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찾아드려서 제가 다 진행을 조금 해드려요. 물론 이 진행은 제가 손사는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서류를 받아서 전달을 드리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여쭤보고 실손에서 1세대에서 상해 의료비도 저는 아예 제가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골 쪽에서 그 목욕탕에서 제가 개척 영업도 오래 했거든요. 남면 신살리라고 거기 가면 저를 다 아세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영업을 할 때 고객분들이 농협, 은행에 뭐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거기에 상해 의료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님이랑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누룽지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져서 치료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고지사항을 여쭤볼 때. 근데 저는 이미 상해 의료비가 있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럼 고객님 그 서류 어떤 거 준비해 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방문할 때 서류를 주세요. 그래서 농협에 가서 이걸 청구를 했는데 그 이제 창구에 계시는 분이 이거 치과 치료는 보상이 안 되는데 이걸 왜 내는 거냐고. 그래서 이거는 상해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이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하루 한도만큼 다 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보험금을 청구를 했고 저는 이제 청구하는 과정까지만 보고 왔잖아요. 근데 농협의 담당자분이 그 우리 고객님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봤대요.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찾아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직접 고객을 모시고 그 창구까지 온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농협에 있는 분들이 다 가입을 하셨고 또 저를 소개해주고 하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끔 거기 가요. 그 지역에 가면은 뭐 갈비집에서부터 약국에서부터 제가 떴다 하면 저를 다 알아보시죠. 너무 신기하다. 네. 저도 비슷한 경험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보험금 손해사정서를 발송했는데 금융권이 1금융권, 2금융권인데 이제 지역 농협에서는 접수를
그분들이 해주시는데 맞아. 그 서류를 보고 이거 안 되는 걸 왜 청구했냐 저한테 연락이 이거 근데 결국 어떻게 이거 받았냐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가족도 이런 게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신기했었는데 네.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서 그래서 보험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 모르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그분도 진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한 번이라도 좀 알아보곤 했었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도 답이 후유장애라고 생각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여쭤봤는데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보험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가입시킨 거 보면 후유장애를 가입 안 시키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되게 저렴한데 어떻게 보면 또 굳이 거기 보험료를 안 쓰려고 하시고 그 이유가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후유장애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제가 접해야지 접한 거는 아닌데 저도 교육을 듣잖아요. 뭐 이런 거는 후유장애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듣고 제가 진짜 실행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제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마침 이 고객분께서 그때 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교육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행을 했고 보험금이 진짜 보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보험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못 받은 보험금이 있는 분들 찾아다니는데 심취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업무를 보면서도 보험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고객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정말 소개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 보험이라는 게 보험 상품을 많이 알고 좋은 상품을 선택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불확실한 그런 큰 풍파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어쨌든 보험은 보험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시는데 그런 모습에 반한 게 아닌가. 뭐 보험회사에 돈 주려고 가입하는 건 그렇죠. 다들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잘 된다 맞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실제로 보험을 통해서 이런 큰 풍파를 피해 가신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보험이 없었으면 이분은 정말 큰 힘듦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건 많죠. 가장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의 사망보험금이라고 생각해요. 네, 살아계실 때 뭐 어떤 진단비라든지 뭐 그런 치료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득 활동을 하던 특히 가장이 없어지면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사실 굉장히 슬픈 일인데 맞아. 그렇게 됐을 때 자녀들이 만약에 어리거나 어쨌든 우리는 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 고객분 중에서도 그 당시에도 지금 되게 오래된 일인데 젊은 분이었어요. 77년생 남성분이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종신보험 가입하신 게 있었거든요. 2억 원이 지급이 됐어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 깊이 알기 전까지는 우리 집 가장이 사망을 했는데 돈이 뭐가 대수고 뭐가 중요하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그 직면한 고객분들의 그 슬픈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돈이 뭐가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게 그런 생각할 여유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고 우리 애들 학원은 또 학원대로 가야 되고 뭐 가스비, 전기비는 또 내야 되고 근데 그 2억 원이라는 돈이 다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조금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전 준다 생각해요. 당장 나가는 것들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보험금을 받으셔서 내가 이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나 할까요? 그때 그 와이프분이 저랑 비슷한 또래 연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저랑 또 비슷했거든요. 이제 보험금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이제 고지사항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되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그 보험금이 나와요 안 나와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왜냐면 실제 그 고객분은 정신이 없으신데 저는 신경을 썼던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잘 돼서 그게 이제 지급이 됐고요. 제가 이제 보험 영업을 한 지 16년이 됐으니까 그때 그 아기가 이제는 그럼 이제 네,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객분들을 다 만나고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죠. 그러면 이제 누구냐고 그러면 보험 아줌마라고 참 보험을 하면서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아요. 이 영업직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뭐 어려운 직업이다 뭐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도움을 드리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는 참 무수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골절 진단비도 어떤 분들은 기쁨이 되는 그런 수단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망이든 진단비든 그들에게는 진짜 삶의 희망이 되는 삶이 다시 복구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라는 개념에서 저는 정말 보험의 가치가 정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보험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고 안 좋은 것도 실제로 있고 있다고는 알지만 그런 가치적인 걸 더 보고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다시 들으니까 한 번 더 좀 울컥합니다. 잘 가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보험을 좀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신가요? 보장 분석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을 하는데 그때그때 이제 유행한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요양병원에 뭐 입원 일당을 뭐 여러 군데 중복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골절 진단비도 그렇고 그냥 본질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뭐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3대 진단비가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 가장의 부재가 되거나 가장이 진짜 크게 아프시거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소득 활동이 멈춰요. 그래서 후유장애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소득의 상실을 메꿀 수 있는 보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척추에 뭐 압박골절이 됐거나 막 이랬을 때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걸 과연 어디에서 메꿀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좀 상해 후유장애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간 특이할 수도 있는데 아기들은 그게 어떤 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인데 후유장애는 제가 10억 이상으로 이제 맞춰줬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험료가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후유장애를 일단은 최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3대 진단비는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원인을 통계를 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암, 뇌, 심장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를 하잖아요. 이번에 조사에서는 물론 폐렴이 또 이제 3위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폐렴을 뭐 진단비로 준비할 수는 없는 거고 암내 심장에 대한 저는 좀 3대 진단비가 그 부분만 좀 튼튼하게 하셔도 막 여러 가지 중복 가입해서 보험료를 진짜 높게 내시는 분들을 보면 정작 중요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내가 뇌질환이 왔을 때, 심장질환이 왔을 때 담보는 1,000만 원, 2,000만 원인 경우도 많고 후유장애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과연 이 보험 가입하는데 우리는 그럼 계속 골절이 돼야 되고 우리는 계속 요양병원만 입원해야 되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특약들만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관련해서 암 치료에 대한 보험 꼭 가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고객분이 대장암 수술하셔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저는 이제 고객분들이 큰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은 방문을 해요.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치료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알아야 또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치료가 진짜 다빈치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다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실비가 있으면 다행인데 실손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가입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암 치료보험을 조금 준비를 하시면 그런 고가의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중입자 치료도 실제 이제 제 고객분이 받는 분이 생기고 있고 이제 청구가 들어가고 암 치료보험도 이제 저희가 보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암 치료보험을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어제도 그 생각했어요. 그 보험만큼은 제가 정말 잘 가입을 시켜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걸 가입했는데 이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리뉴얼되기도 했는데 전 답답해요. 왜냐면 암 되면 산정신도 되고 실비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삶도 많이 무너지고 고가의 비급여 치료도 워낙 많기 그쵸?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참 신기한 게 고객분들이 임신을 하거나 그럼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저는 그러거든요.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임신 사실을 저한테부터 알리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모든 보험에 관련된 거는 설계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게 진심이거든요. 아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이를 얼른 낳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고객분들이 아프거나 암 진단을 받으시거나 큰 진단을 받으시면 또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든요. 물론 어떤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하시지만 그냥 저한테 위로받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 보험을 오래 하니까 제가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객님의 음성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버릇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는데 빨리 그쪽에서 어떤 음성이 안 나면 좀 불안한 거예요. 좀 뜸을 들이고 소희씨 이러면 딱 느낌이 와요.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전화 끊고 나서 많이 울기도 하고 저랑 비슷한 또래의 고객분인데 이렇게 암 진단 받고 아이들이 어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많이 겪는데도 마음을 조금 추스리기가 제가 가끔 생각나서 전화를 하면 꺼져 있거나 안 받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진심이거든요. 진심은 꾸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험하시는 분들 연락이 오는 건 물론 좋게도 막 소개 고객도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좋지만 대부분 안 좋은 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정말 숙명이죠. 보험 설계사들이. 그
크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그 큰 중대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아예 뭐 괜찮겠지라고 하는 분들은 찾기 힘들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항상 만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30대 중후반인 분들도 진단이 되고 나름 회사에서 잘 나가는 친구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막 상실감이 너무 크고 가족도 신경 쓰고 승진도 신경 쓰고 그게 다 그냥 셧다운되는 맞아요.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보험 설계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 순간에. 참 뜻깊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똑소리 보험에서 이것저것 많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 진심을 담아서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끄고 이거 카메라 끄고 한번 울까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다산에 와서 네. 좀 밥심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사무실 구경도 했는데 어쨌든 저도 보험 일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